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짜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3부에 박균택 변호사 인터뷰 예고드렸는데요. 아하.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뷰 준비 중이고요. 아마 엄청난 전화가 박 변호사한테로 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잘 안 되는 것 같군요. 예, 변상욱 기자님 원래 4부에서 뵙기로 했었는데 네. 먼저 3부로 모셨습니다.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신뢰도 1위의 방송사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예. 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언론들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좀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어요? 예. 간단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간단합니다. 핵심 지목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전혀 소명이 안 됐다. 뭐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압수수색과 또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이 있었는데 이건 것 같아요 하다가 아닌 것 같네요. 이거는 요번에는 확실합니다 하다가 이것도 아니네요. 이걸로라도 어떻게 해볼까요? 그것도 아니네요. 뭐 계속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네네. 아까도 뭐 그냥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따 변호사 또는 뭐 다른 분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네네.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 이재명 기사 회생에 초점을 맞춘 게 많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도 일부 있고 야권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야권 수사가 아니고 야권 탄압 수사. 이렇게 불러야 조금은 더 네네네. 현실에 다가간 접근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기사회생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 이쯤 되면은 네. 아까도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오남용되면서 왜곡되고 훼손되고 있는가에 언론들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회생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과거의 국가 파시즘은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휘저으니까 뭐 무서워 보이긴 했지만 지금의 파시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거나 법치주의를 갖다 살짝 위장하거나 선거를 통해서 또는 예산 통제를 통해서 관변단체를 통해서 네네. 또는 자발적인 팬덤 지지자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야권과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발언할 권리 자체를 갖다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흔히 말하는 이거 국가 권력에 의한 파시즘이 아니고 이런 걸 사회적 파시즘이라고 부르거나 신자유주의적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이거는 더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파시즘이 커지면 커질수록 맨 밑바닥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부터 칩니다. 아까 오윤혜 씨가 교통 약자들 예산이 90%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파시즘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럴 때 또 더 날뛰는 사람들은 기회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날뛰면서 이 사회는 상층부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각자 도생 말씀하신 대로 각자 도생에만 빠져들게 되고 자기가 뭘 먹고 뭘 쓸까 하는 소비주의에만 빠지게 되는 네, 이 네. 국가적인 혼란이 일어나야 되는데 언론이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역할이 이럴 때일수록 최종의 감시 감독 역할은 언론입니다. 네, 언론이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언론이 이제 기회주의자가 먼저 돼 있으니까 지금 벌써 돼 있습니까? 딴 사람들보다 뭐 먼저. 생존과 금권 쫓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사실 보면요. 일단 감사원은 네. 국회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네. 정부를 감사하는데 어떻게 정부 대통령 밑에서 합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검찰도 옛날처럼 법원 밑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프랑스 같은 공판 사무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찰이 법원 밑에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법원에 검찰부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 이래 갖고서는 감찰, 검찰이 전부 다 국가 대통령에 예속된 어떤 칼날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사실 언론의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기회주의자가 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또 이제 이 언론을 압박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연일 가짜 뉴스 방지 외치고 있고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 이제
인터넷 언론사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하고 제재하겠다 이렇게 네. 나섰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센터까지 되면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부터 시작해서 심의 전반을 총괄하면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것까지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방송 같은 경우는 이 전파 자체가 공공재입니다. 국가의 자산을 빌려 쓰는 네. 거기 때문에 네.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이죠. 예.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을 총괄하고. 음. 근데 이거는 이제 공적 규제를 받는 방송의 문제고 신문은 민간 자율규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물적 기반이거든요. 예, 예. 주주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소유권은 주주들의 것이고. 예. 그러니까 사적으로 갖고 있는 물적 기반에 의해서 신문사가 운영되고 자율적인 심의를 거쳐왔는데 특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가 할게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섰단 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 규제는 못합니다. 정책적인 맞습니다. 것만 따지는 예, 거고 예, 예. 방통심의위원회는 사실은 여기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데 방통위가 우리 협력기관이니까 좀 도와줘라고 끌어들였고 네. 방통위원회에서 얘기한 원스톱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방침에 따라서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질질 끌면서 선거에 맞추고 네. 이런 거는 단번에 찍어 눌러야 된다 그러면서 또 신속 완스톱 창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방통위법 시행령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정보는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정보, 예를 들면 폭력 조직을 모은다든가 네. 자살 함께 하실 분 뭐 이런 거 네, 네. 이런 불법 정보라든가 청소년에게 대단히 유해한 정보 요것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를 하게 돼 있는데 뭐 마약 구하는 법 예. 내지는 뭐 음란 근데 뭐 모든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뉴스가 가짜 뉴스일 것 같으면 다 우리가 관장하겠다라고 나서면은 이거는 법령에 법령이 안 없습니다. 맞는데. 예. 예. 하나 이제 시행령에 뭐가 있냐면 심의 규정으로 넘어가서 시행령에서 다시 심의 규정으로 넘어가면 네. 사회적 혼란을 현저하게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혼란. 뭐 테러 같은 거 아닐까요? 가짜 뉴스가 사회적 혼란이라.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가 근데 사회적 혼란. 이게 너무 독소 조항입니다. 예, 예, 그렇죠. 현저한 혼란 이걸 누가 규정할 수 있냐 말이죠. 매우 추상적이라서. 예, 그래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제했네요. 예. 그래도. 근데 이걸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예, 그래서 포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론사보다 더 힘이 없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가 가짜뉴스 비슷하다 또는 가짜뉴스로 의심받을 수 있다. 가짜뉴스로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를 올렸을 때 네네. 언론사에 얘기하면 언론사가 말을 안 들으면 포털에만 얘기하면 포털이 다 지워줍니다. 네. 언론사의 의견 구하지도 않습니다. 아이고. 언론사한테는 해결하고 오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포털이 먼저 지워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심위의 이 무한한 권력을 왜 필요로 하느냐. 근데 이런 얘기도 우리 이제 그 변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런 상황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목을 죄는 언론사의 목을 죄고 포털에 목을 죄는 일인데 별 기사가 없어요. 그 내밀한 얘기여서 이렇게 따져서 물으시면 곤란한데 예. 위기감이 그러니까 없나? 아니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어느 언론사가 타겟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아,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예, 나만 아니면 돼. 어차피 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칼날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예. 권력의 눈치 보면서 잘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그런 딱 그 소위 신학린 김만배 그 인용 보도 같은 예, 그런 경우도 것들이죠. 예. MBC, KBS, JTBC, YTN.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다 그렇게 잘 하려고 했어. 어차피. 그러니까 겁날 것도 없고 간섭 받을 일도 없고 마음이 편한 거죠. 예. 아, 타겟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타겟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예. 그 누가 타겟이고 무엇이 타겟이고 누굴 대상으로 하는지 이미 빤한 거 아니냐. 네. 소리 말을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언론사 내부에서 이미 새 판도 짜지고 있어요. 잘 보시면 그렇죠. KBS 이사회가 자기들 사장 12명 후보 그 사람들의 지원서 경영 계획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전 땡땡 KBS 부사장을 지내신 분인데 네. 저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공정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매달 참여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출연자 선정 또 이게 엉뚱한 사람들 데려오는지 제가 감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땡땡 후보. 저도 전사적인 정치적 중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장 이상 주요 보직자를 전면 교체해버리겠습니다. 다 자르겠다는 얘기네.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뉴스 시사 프로그램 메인 진행자 담당 PD 싹 바꾸겠습니다. 주진우 최경영 어떻게 왜곡 선동 뉴스에 대한 심층 고해성사와 같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고해성사요? 예, 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고해성사요? 고해성사 하겠습니다. 예, 죄를 지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분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지 김땡땡 후보, 최땡땡 후보, 허위 왜곡 편파 방송 관련자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방송 제작 인력 쇄신해버리고 과도한 특정 정치 성향의 제작자의 방송 제작에서 다 배제시켜버리고 진행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꼼꼼히 잘 가려서 뽑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조작 방송 책임 강화를 위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방송을 했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습니다. 방통위가 KBS한테 하겠다니까 KBS 사장은 이제 직원들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예.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바로 잘라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권땡땡 후보도 저도 시사보도 토론방송 정당 또는 관련인 시민단체 패널 출연을 배제시키겠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도 이제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어디서 들어올까요? 보수 정치 평론가들이 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대영 전 사장도 다시 지원하셨더라고요. KBS를 망쳤다고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 고해성사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 12명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언론노조 KBS 노동조합에서 내놓은 성명서 읽어보면 네. 유력 후보 대부분이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권력 감시를 위한 정당한 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 찍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 삼아 공영방송의 보도 기능을 위축시키고 취재진 제작진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가짜 뉴스 타도를 앞세운 파시즘 권력의 전성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네이버는 그 전에 저도 요거는 쭉 봤는데 SNU 팩트체크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그거 팩트체크 센터인가요? 뭐 여기랑 같이 그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네이버에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방송사보다 먼저 눕는 풀이 포털인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입니다. 그때부터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와 함께 32개 언론사가 제휴를 해서 팩트체크 서비스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 4,700개 정도의 가짜 뉴스를 가려냈습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가 갑자기 이걸 중단합니다. 정부는 가짜 뉴스를 갖다 빨리빨리 찾아내서 완스톱으로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4,700여 개의 가짜 뉴스를 확인했던 오히려 포털에서의 팩트체크 이 사업은 중단입니다. 왜 포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정부가 나서서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되지 않지? 네. 꼭 해야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전조가 있었습니다. 네. 시민 팩트체커 교육 사업을 진행하던 팩트체크 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정부가 예산 지원을 갖다가 확 축소해버리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언론사의 팩트체크 코너들도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 하던 팩트체크 활동도 스톱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관변단체,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알아서 정부와 함께 할 테니까 시끄러워. 나머지는 다 빠져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 네.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를 대비해서 대표를 계속 검찰에 부르고 하면서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방통위원회는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임명장을 안 주고 임명장도 아직 못 받고. 그 5명이 해야 되는데 저는 좀 그 풍경이 재밌습니다. 둘이서 해요, 그냥.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랑 이 무슨 뭐 방통위원 대통령 추천으로 두 분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안건을 상정하고 이동관 망치를 두드린다. 이렇게. 박성중 의원이 지난해부터 SNU 팩트체크가 좌편향돼 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의 재정 지원을 비판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비판이 이어진 이후에 팩트체크 센터는 결국은 정부와 여당과 방송사 내부의 그 보수적인 선양의 어떤 세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삼위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한 1분 정도 남긴 했는데 요거는 하나
R&D 예산 삭감 문제 여러 차례 뉴스아이킥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이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종필 교수가 나왔던 얘기가 이 팩트체크 센터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예. 팩트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하. 예. 근데 보수 신문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굉장히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걱정하는 것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깃발을 들었는데 예. 이거 새로운 연구의 위축과 의대로 사람들을 다 그럼 몰아가고 공대 뭐 공학 쪽으로는 안 오지 말란 얘기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동아일보도 과학 지출 챔피언이었는데 갑자기 그 예산을 다 삭감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왜 이런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깃발 반대 깃발이 들느냐. 높이 솟아오를까. 결국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은 자기네들 지지층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조선동화 보는 분들이 예. 결국 어디선가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좋은 곳에서 공부해 가지고 그 기반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중상층 사람들이고 우리 기반인데 거기가 좀 왜 분노한다면 거기를 건드려? 어떡할 건가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알겠습니다.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기후 환경 위기 뭐 이런 거. 그런 예산 다 재생에너지. 잘랐다. 예. 그랬다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그래,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예. 특별한 수요일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